벡터 세 번째, 벡터의 미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은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호를 씁니다. dx분의 dx의 n승. 여기서 dx를 미분 계수라고 하고 x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와 미분 계수가 같아야지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 식의 의미는 xn승,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미분에 관해서 몇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dx분의 dx의 n승은 n이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n이 앞으로 나오고 x의 n-1승이 됩니다. 그리고 dx 하고 가로 열고 ax의 n승은 상수를 먼저 끄집어내고 a를 먼저 끄집어내고 x의 n승을 위와 같이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a 곱하기 n, x의 n-1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됩니다. 편미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변수와 미분 계수가 다를 때에는 미분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와 미분 계수가 다를 때 미분할 때에는 미분이 아니고 편미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에서 x, y, z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함수에서 한 개의 변수 x에 대해서만 미분할 때 이럴 경우에를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편미분의 방법은 미분 계수와 상관없는 변수는 상수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미분과 동일한데요. 편미분은 기호를 d가 아니고 라운드를 사용합니다. 미분과 구별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dx분의 dy의 n승은 미분 계수와 변수가 달라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편미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의 n승은 0입니다. 상수로 취급하는데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상수를 편미분해도 0이 됩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의 3승 곱하기 y의 2승은 y의 2승은 상수로 취급해서 앞으로 내놓고 x의 3승이니까 3이 앞으로 나가고 x의 n-1승이니까 2승이 됩니다. 그래서 x의 3승 곱하기 y의 2승을 편미분하면은 y의 2승 곱하기 3x 4승이 됩니다. 다음번 논의할 걸 알기 위해서 단위 벡터 i, j, k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i는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하고요. j는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이고요. k는 z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5i 더하기 3j 더하기 4k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덧셈처럼 보이지만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z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i 더하기 3j 더하기 4k는 결국 원점 기준으로 해서 가로 열고 5, 3, 4 가로 닫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벡터입니다. 요거로 쓰면 무슨 방정식 같고 요거는 벡터 같지만 두 개가 의미가 똑같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i는 벡터의 내적인데요. 벡터의 내적의 공식이 노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i.i는 i가 노름이 1이고 또 이 i도 노름이 1이고 곱하기 코사인 동일하니까요. 각도가 없겠죠. 코사인 0인데요.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i.i는 1이 되고요. i.j는 역시 둘 다 노름은 1이지만 i와 j는 직교하니까 코사인 90도가 되겠죠. 코사인 90은 0이기 때문에 i.j는 0이 됩니다. 그 다음 알아야 될 기호는 삼각형을 거꾸로 해놓은 건데요. 이거를 나블라라고도 하고 델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블라 또는 델은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식을 축약한 겁니다. 간단하게 표시한 건데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식을 보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요 i는 요 단위 벡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곱하기 j 더하기 라운드 z 분의 라운드 k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x축, y축, 대축 방향으로 편미분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나블라 혹시 델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블라 기호를 붙여 함수에다가 나블라 기호를 붙이게 되면은 x, y축 방향으로 편미분하게 되면은 스칼라 함수에서는 벡터 함수가 나오고요. 벡터 함수에서는 내적을 구하는지 곱하는지에 따라서 스칼라 함수가 나오기도 하고 벡터 함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ijk랑 이 나블라 델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 놓고요.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미분에서 중요한 게 그라디언트인데요. 산의 높이를 z라고 했을 때 그 함수를 z는 10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축, y축, z축이 있는 경우에 이 함수로 표시된 그림은 산 모양이 됩니다. 세 개의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그 공간의 어떤 산 모양이 되는데요. x가 1이고 y가 2, x가 1이고 y가 2인 어떤 점이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 함수와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 지점의 z축의 수치는 x가 1이고 y가 2니까 10 빼기 1 더하기 4니까 5가 될 것이고 높이가 5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x는 1, y는 2, z는 5인 요 점, 요 산 위에 있는 요 점에서 그라디언트를 구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함수에다가 나블라 델을 붙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더하면은 왜냐하면 요게 요런 의미니까요. 그러면은 10은 상수니까 0이 돼서 없어져 버리고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남고요. x제곱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요게 들어가서 2가 앞으로 나가고 x에 2 빼기 1승이니까 2x i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i가 붙게 돼서 마이너스 2xi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해도 마찬가지로 10은 상수니까 0이 되고 x의 제곱도 상수니까 0이 되고 2가 앞으로 나가서 y의 1승이 되죠. 그래서 2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j가 붙어 있으니까 y에 대해서는 j가 그대로 붙어서 그라디언트 식은 델 f는 마이너스 2xi 빼기 마이너스 2yj가 됩니다. 요 식은 스칼라 값, 높이, 여기선 z 높이죠. 높이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과 기울기를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냐? 지금 요 점에서 지금 구하려는 거죠. 요 점에서 높이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과 기울기가 어디인지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면은 x1, y2에다가 여기다 1을 여기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델 f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4j가 되겠죠. 여기다 2를 대입하고 여기다 2를 대입했으니까요. 그러면 요 식이 나오는데 요 식의 의미가 뭐냐? 일단 요 식은 요 점에서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정상의 방향과 기울기를 나타내는데요. 일단 방향을 보면은 현 위치 1, 2, 5인 요 현 위치에서 마이너스 2가 붙었죠. x축 방향으로. 아까 i는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라 그랬으니까 현 위치에서 마이너스 2가 붙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4j니까 j는 y축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는 방향이 가장 빠르게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가서 4만큼 가는 방향으로 올라가면
Z로 가는 가장 최단 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 방향은 결국 요 1, 2, 5인 요 점의 등고선 이 접선에서 가장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교하는 방향을 말하고요. 그래서 방향은 이쪽으로 가면 제일 가파르게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냐, 이 경사가 얼마나 되느냐에 관해서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데요. 벡터의 크기는 아까 그 피타고라스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루트 요 2를 제곱한 거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4를 제곱한 거에서 2는 4, 4, 4, 16에서 루트 20이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가 기울기를 의미하는데요.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것은 밑변이 1일 때 높이가 루트 2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실제 이 세타 각도는 얼마가 되느냐? 요거는 77.4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기울기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는 방향을 딱 정하고 그걸로 쭉 올라가면은 기울기 77.4도의 길로 가파른 길로 쫙 올라가서 정상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벡터의 미분과 관련해서는 자코비안 행렬, 벡터 함수를 미분해서 행렬로 만드는 거, 헤시안 행렬, 그라디언트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 라플라시안, 스칼라 함수를 2번 미분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